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게 이 날개 없는 쿨링팬인데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똑바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JAC PCB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날개 없는 쿨링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쿨링팬은 모두 날개가 회전하면서 바람을 만들어요. 날개 없이도 바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니 아이오닉 트러스터란 게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로 날개 없이 바람을 만드네요. 이 아이오닉 트러스터의 원리는 간단해요. 공기 중에서 고전압의 전기를 양극에 가하면 이렇게 스파크가 튀지만 일정 거리 이상 양극을 벌려놓으면 한쪽 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공기 입자와 상호작용해서 공기 입자가 반대쪽 극으로 끌려가는 인력을 만들어요. 그 결과 공기 입자가 흐르게 되면서 바람이 만들어져요. 불을 끄고 보면 이렇게 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이 보이는 게 꽤 이쁘네요. 그럼 이런 원리로 쿨링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3D 모델을 JAC PCB에서 레진과 금속 3D 프린팅을 주문하겠습니다. 주문 방법은 간단합니다. JAC PCB 홈페이지에서 3D 프린팅 메뉴를 클릭하고 단순히 STL 같은 3D 모델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 후 원하는 출력 방식과 소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견적이 계산됩니다. 이 작은 야크트 티거 모형이 금속 프린팅 시 $168. 확실히 금속 프린팅이 많이 비싸긴 하네요. 필요한 부품의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적절히 출력 방식과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부품들의 전체 가격은 배송비 포함 $105 정도 됩니다. $105 절대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전 JAC PCB에서 $120까지 후원받아서 괜찮아요. 대략 $15 정도 남는데 이 남는 예산으로 제 3D 프린터와 출력 품질 비교를 위해 야크트 티거와 판터 G형 모형을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문 후 자동으로 파일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파일에서 너무 얇은 부분이 있다고 에러가 뜨네요. 그냥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체크했습니다. 다음날 이 친구들이 친절하게 메일까지 보내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네요. 전 그냥 도면대로 진행하라 답장했습니다. 주문 후 대략 일주일 정도 뒤에 택배가 도착했네요. 이렇게 택배가 왔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안에 파란색 상자가 들어있고 그 파란색 상자 안에 뽁뽁이로 잘 포장되어 있네요. 뽁뽁이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금속 프린팅과 레진 프린팅 모두 멀쩡히 도착했네요. 탱크 모형은 주포가 아래로 조금 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전체적인 부품들의 퀄리티를 보면 거의 금형주조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금속 부품은 뾰족뾰족한 것까지 잘 표현되어 있고 레진 부품은 투명하게 잘 나왔네요. 추가로 성능엔 크게 지장 없겠지만 디자인적인 면을 위해 금속 부품을 연마했습니다. 추가로 전선이 들어갈 홈도 만들었습니다. 연마하지 않은 부품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광택이 나긴 합니다. 뒷면을 비교해보니 더 확실해지네요. 다른 부품은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뒷면과 앞면 일부만 연마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모델링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공차를 주지 않아서 금속 부품과 결합이 안되네요. 그냥 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내니 좀 허전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부품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이건 더 허전해지네요. 그럼 이제 이 부품들을 사용해서 날개 없는 쿨링팬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쿨링팬의 성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고전압을 만들어주는 부품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중국산 고전압 발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전압 발생기를 쿨링팬에 연결하고 여기에 전원선을 연결합니다.
전원으로 USB 5V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머슬 위에 LED까지 달았습니다. ARGB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이 쿨링팬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팬 뒤에 다이소에서 산 촛불을 배치해서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거의 꺼지기 직전으로 보이네요. 이 정도로 이 날개 없는 쿨링팬에서 바람을 잘 만들어주네요. 정면에서 볼 때도 꽤 바람이 강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꽤 쿨링팬으로 쓸만한 정도의 바람이 나옵니다. 이 새로 만든 쿨링팬을 지난번에 만들었던 날개 없는 쿨링팬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지난번에 만든 쿨링팬은 전원을 인가하면 촛불이 흔들리긴 하는데 바람이 많이 약하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엄청 약해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것도 꽤 괜찮은 쿨링팬이라 소개했었는데 새로 만든 것과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각 쿨링팬의 저항값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든 쿨링팬은 전선과 가까운 쪽에 최소 0.3옴 정도 나오는데 반해 전선과 먼 쪽에는 1옴 정도 나옵니다. 반대쪽 부분도 큰 차이 없네요. 하지만 이번에 만든 쿨링팬은 전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0.2의 저항값을 보여주고 어떤 부분이던지 0.2옴을 보여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저항값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테스터기를 바로 연결했을 때 0.2가 나오는 것을 보아 쿨링팬 자체에는 거의 저항이 없다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둘 다 소비 전력이 모두 10W로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쿨링팬의 5배 정도 되는 소비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쿨링팬 불 끄고 보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 불빛이 보입니다. 꽤 예쁜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다 손가락을 갖다 대면 안 예쁘겠죠? 그럼 일반 쿨링팬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훨씬 세네요. 팬으로부터 거리가 훨씬 멀어도 촛불의 흔들림이 거의 비슷합니다. 촛불을 가까이 두니 촛불의 흔들림이 엄청나네요. 뭐 이건 당연한 결과겠죠? 쿨링팬들이 실제 컴퓨터에 적용되면 어떨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에 사용할 CPU는 i5-3470입니다. 여기에 딥쿨 타워형 공랭 쿨러를 사용하여 테스트하겠습니다. 날개 없는 쿨링팬을 장착하니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에 LED까지 켜니까 꽤 예쁜 것 같습니다. 쿨러에 장착된 상태에서 공기 흐름은 확실히 약해지긴 했지만 뒤에 촛불이 흔들리긴 합니다. 먼저 날개 없는 쿨링팬을 사용했을 때 CPU 최고 온도 55도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일반 쿨링팬을 사용했을 때 이때도 55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해볼 CPU는 라이젠 4650G입니다. 전에 어떤 분께서 최신 기술에 어울리지 않는 유물이란 댓글을 달아주셔서 더 유물인 CPU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맞는 쿨러가 없는 관계로 아쉽지만 라이젠 CPU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수냉 쿨러를 사용해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커세어 80i로 1열 수냉 쿨러입니다. 중고나라에서 배송비 포함 3만원에 주워왔는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쿨링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오래된 제품이라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이렇게 날개 없는 쿨링팬을 달고 나니 이런 모습입니다. LED까지 작동시키니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 쿨링팬입니다. 일반 쿨링팬은 최대 온도 95.4도를 보여주면서 4.2에서 0.5 낮아진 3.7GHz를 보여주면서 스로틀링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G 벤치마크 점수도 원래는 4300점 정도지만 3600점 정도로 많이 낮아진 점수네요. 소비 전력이 46W 밖에 안 되는데도 스로틀링이 걸리네요. 확실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수냉 쿨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날개 없는 쿨링팬으로 96도를 찍으면서 당연하게도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클럭이 1.3GHz나 낮아졌고 CPUG 벤치마크 점수도 고작 2500점 정도입니다. 이때 소비 전력은 30W도 안되네요. 확실히 쿨러가 좋지 않아 쿨링팬 성능이 중요할 때는 큰 온도 차이를 보여주네요. 이 커세어 쿨링팬 풀 RPM으로 돌아가는 것 좀 보세요. 소음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 수냉 쿨러가 아이들 상태에서는 40도 정도로 온도를 잘 잡아줘서 판매자한테 뭐라 따지기도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이 쿨링팬의 전압을 좀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전압 발생기에 기존의 5V가 아닌 12V를 인가했습니다. 결과는 공기 절연 파괴 전압을 넘어 스파크가 튀게 됩니다. 좀 많이 무섭네요.
또한 이 고전압 발생기가 6V까지 인가 가능한 거라 12V를 인가하니 금방 고장났네요. 이 날개 없는 쿨링팬이 나름 괜찮은 성능의 쿨링팬이지만 단점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을 것 같지만 4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비 전력이 높아요. 일반 쿨링팬의 5배나 됩니다. 두 번째로 소음이 없을 것 같지만 은근 거슬리는 고주파음이 들립니다. 그래픽카드 고주파음과 비슷한 소리네요. 세 번째 단점으로 플라즈마 공기청정기 냄새가 납니다. 이건 공기 중에 산소가 이온화돼서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존은 호흡기에 정말 안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점으로 가끔 스파크가 튈 때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줍니다. 추측하건대 스파크가 튈 때 강한 전파가 발생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 쿨링팬을 사용한 컴퓨터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모니터에도 영향을 끼치네요. 이것뿐 아니라 와이파이에도 영향을 끼치네요. 이 쿨링팬들 실제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멋있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JAC PCB의 출력 품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투명한 게 제가 직접 레진 프린터로 제작한 것이고 하얀색이 JAC PCB, 나머지 두 개는 프라모델입니다. 자세히 보니 프라모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너네 이럴 거면 왜 확인 메일 보냈니? 이렇게 잘 만들어줄 거면서.